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자, 올해 8월에 새로운 로봇 소식들이 좀 돋보여요. 일단 샤오미에서 8월 11일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는데 갑자기 이 사이버1이라는 이족 보행 로봇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저렇게 아장아장 CEO에게 걸어오고 있죠. 자, 꽃을 건네주는데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5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엉성한 모습이고 중국 로봇답게 쿵푸 포즈를 저렇게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동작을 화려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휴대폰으로 저렇게 셀카 정도를 찍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까지가 시연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자, 키 177에 몸무게는 52kg,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AI와 기계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고 고도의 컴퓨터 비전, 3D 세계 구성 등의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자체 개발한 미 AI로 85종의 주변 소리도 파악하고 45종의 인간 감정 분류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손으로는 최대 1.5kg의 무게 지탱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가격은 판매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돈 1억 원 정도. 자, 그러면서 샤오미의 CEO 레이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능형 로봇이 미래에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샤오미의 기술 개발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로봇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기능적으로 뛰어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익은 로봇을 갑자기 공개를 했는가? 아무래도 이것을 의식한 게 아닐까요? 자, 테슬라에서 다음 달 30일에 AI 데이를 열게 되는데 거기에 드디어 테슬라의 로봇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최첨단 AI 기술, 자율주행 기술이 총망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기존의 로봇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그 전에 샤오미가 좀 선수를 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참 아이러니한 뉴스도 있습니다. 원조격 이족 보행 로봇인 혼다의 아시모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활동을 중단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이 로봇이 무려 20년 전 2002년에 일본 과학미래관의 커뮤니케이터로 고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일하고 현재 졸업 세러머니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쓰지를 않거든요. 자, 혼다의 로봇 연구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투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활동 중단이 되는 거고, 다른 말로 하자면은 혼다 역시도 결국 실용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족 보행 로봇이 얼마나 쓸모 있을지 다음 달 테슬라 AI 데이 주목해 보시죠. 자, 그리고 구글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팜세이켄이라는 건데, 자, 지난 구글 I.O. 행사에서 뭐가 공개가 됐었냐면은 구글의 초거대 언어 AI를 활용했더니 내가 뭘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더니 AI가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할 일 리스트, 투두 리스트를 계획해 주는 거를 시연으로 공개하기도 했어요. 야, 그러면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능에 로보틱스를 접목하게 되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나 지금 운동 끝났다. 회복할 만한 음료와 간식 가져다 줄 수 있니? 라고 로봇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물병과 사과를 가져오겠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거, 이것까지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과정이고요. 재미난 것은 구글의 언어 인공지능이 각 단계가 작업을 얼마나 완수할 수 있는지 그거를 분석하고 로봇이 그거를 실행 가능한지까지 분석을 해서 가능성 높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자, 구글의 초거대 언어 모델 PALM, 이거 팜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게 적용이 된 것이고 이거는 매개 변수가 5,400억 개나 되는 정말로 초거대 모델입니다. 자, 예전에는 로봇한테 명령을 하려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과 가져다 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야 됐다면은 그냥 운동 끝났으니까 먹을 간식 가져다 줘라고 하면은 그거를 알아서 판단해서 실행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1개의 사용자 명령에 대해 올바른 계획 성공률이 84%, 그것을 로봇이 실행 성공하는 데는 74%라고 합니다. 자, 이게 대규모 그 언어 AI가 통합되지 않은 초기 모델보다도 성공률이 14%가량 향상이 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AI가 언어를 잘 알아들을수록 로봇의 성능도 높아질 수 있겠구나. 눈치 있는 로봇이 생겨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계점도 구글에서 솔직하게 공개를 합니다.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는 있는데 저렇게 물병 하나 잡는 거 힘들고 주스 흘렸다라고 말을 하면은 스펀지를 가져다 줄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우여곡절 그리고 가져다 주기까지의 저런 느린 동작 너무나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보여줬어요. 특히나 이 로보틱스라는 것은 철저하게 물리적인 법칙에 따르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발전이 어려운 것이죠. 그나마 제일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저런 로봇들인데요. 자, 저 회사를 현대자동차에서 사들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로봇 AI 연구소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기사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은 고도의 AI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할 것이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 그룹 3곳에서 출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에서 지분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명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AI 인스티튜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과연 어떤 성과물을 내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로보틱스를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TX 스카라라고 해서 편의점 재고 채우기 로봇이 드디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람이 편의점 음료 빠지면 물건 채워놔줘야 되는 거잖아요. 장사 잘 되는 곳이라면 계속 채워놔야 되는데 이 역할을 로봇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24시간 뭐 쉬지 않고 계속 물건을 채우는 거죠. 굉장히 느립니다. 하지만 괜찮죠. 쟤는 그냥 계속해서 저렇게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5배 속도로 하더라도 뭐 사람이 하는 것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곳은 저렇게 쭉 늘어나가지고 물건을 채워주는 방식이고 로봇 팔에도 3D 카메라 뭐 그런 것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지형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 동작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점원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원격에서 VR로 저걸 제어하기 때문에 사람 점원이 투입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렇게 계속 물건 채우는 데 썼던 시간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일 뿐만이 아니라 8월부터 진짜로 일본 패밀리마트에 300개 점포에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야, 제대로 도입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향후 수년 이내에 다른 패밀리마트와 대형 편의점 체인에 또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유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인구 감소가 훨씬 더 빨랐잖아요. 자, 그리고 또 15만 편의점 점포가 있는 미국에도 진출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고, 자, 로봇에는 2개의 엔비디아 제슨 플랫폼이 탑재가 되어 있고 AI 훈련에는 엔비디아사의 GDX 스테이션이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제슨은 이제 AI에 최적화된 엣지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로봇에 달려있는 거고 학습은 AI 학습에 최적화된 DGX 스테이션을 활용했다고 하니까 정말 엔비디아사는 미래 산업에 안 끼는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소식 전달을 드리는데 이건 8월 달에 있었던 새로운 소식은 아니에요, 사실. 원격 안내 로봇 미래룬이라는 게 일본에서 시범 도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 참 흥미로워요. AI 로봇은 아니고 원격에서 사람이 이걸 제어하는 건데요. 은둔형 외톨이들, 히키코모리들이 일본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이들이 이 원격 로봇을 제어해가지고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안내를 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하네다 공항에도 좀 미니미 버전 저런 게 도입이 돼서 원격에서 제어를 해주는데 이런 건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뿐만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들에게도 사회 참여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 저는 흥미롭거든요. 일본엔 이러한 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런 시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5G 통신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인력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소식이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한다는 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린다고 합니다. 자, 왜?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구인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국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 공장 시스템이라면은 생산직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앞으로 8년, 203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가 30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2030년에 이런 게 많아져서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가? 또 그건 조금 워워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독일 아디다스의 사례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자동화로 공장을 돌리는 시도가 있었어요. 스피드 팩토리라는 것이었는데 자, 이게 공개가 되면서 와, 미래는 진짜 사람이 공장에서 일을 안 할 수도 있겠네라고 기대를 모았지만 오히려 2020년에 폐쇄가 됐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공개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인 공장에 대한 계획은 계획일 뿐이니까 잘 작동하는지는 그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유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측면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로봇의 발달이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를 상상하게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